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K-PaaS 활용 교육 2일차 과정.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K-PaaS 활용 교육 2일차 학습 목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MSA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MSA의 구성 요소를 열거하고 MSA 도입 시 고려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DevOps의 개념과 사례, 주요 도구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CI/CD와 인프라스트럭처, as a code의 개념과 주요 도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2일차 강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계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해, DevOps 이해, CI/CD 이해,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계예요. 1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인 모듈로 기능을 분해하여 서비스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 연결은 API를 이용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원 표현이나 데이터 관리 등에 있어서 기능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여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먼저 넷플릭스에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오즈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략 부사장을 지낸 아드리안 코크로프트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MSA는 독자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고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API로 통신하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이며 서비스는 도메인, 비즈니스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저술가인 마틴 파울러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분산 개발 모델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아키텍처로 정의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스타일은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소규모 서비스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각각 자체 프로세스에서 실행되고 가벼운 메커니즘 통신을 합니다. HTTP 리소스 API와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는 종종 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완전 자동화된 배포 도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최소한의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가 되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고 다른 데이터 저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시를 통해 MSA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로 한 쇼핑몰 웹을 제작한다고 하면 고객을 관리하는 사용자 관리, 판매할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관리, 고객이 상품을 주문할 때 필요한 주문 관리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의 경우 이 기능들을 통째로 한 프로젝트에 넣어 개발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경우는 각 프로젝트를 사용자 관리,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기능별로 작은 서비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 각 서비스의 기능을 호출합니다. 즉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여러 개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제공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독립적이고 배포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분리됩니다. 세 번째, API를 통해 다른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네 번째, 독립적인 팀에서 자율적으로 각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마틴 파울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프로세스로 실행하고 경량 메커니즘으로 통신하는 작은 서비스들의 모음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MSA는 서비스 간의 통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MSA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호출하는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어할 리소스와 작업은 URI와 HTTP 메소드를 이용하여 명시하고 해당 작업을 위한 리퀘스트 파라미터와 응답은 바디 영역의 JSON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까지 MSA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절. 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가? 이번 절에서는 왜 MSA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모든 비즈니스 관련 사항을 하나로 결합한 컴퓨팅 네트워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단일 코드베이스에 기반하여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지면 기능 하나를 변경할 때 전체 플랫폼을 컴파일 및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업데이트, 테스트 및 배포가 서비스 안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도메인별 문제점을 독립적인 코드베이스로 분리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이 결함이나 버그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유연하여 원하는 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의 이 점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빠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특정 서비스의 변경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테스트 및 배포 프로세스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로 개별 서비스의 변경사항 적용, 배포, 릴리즈 조정 등의 절차 없이 변경사항을 쉽게 배포할 수 있으므로 기능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면 프로세스를 독립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어 운영 비용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제대로 구축되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모델과는 달리 한 부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복구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할 경우 독립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므로 개발자들을 추가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모놀리틱 시스템에서는 개발자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생산성을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서비스별 영역을 격리함으로써 각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어 새로운 기술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기술 선택이 제한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여러 서비스로 격리되어 있어 개발하기 어렵고 관리할 서비스 개수가 많아 운영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는 만들기가 수월하지만 런타임 환경상에서 비동기 상호작용을 테스트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잦은 배포가 필요하므로 배포 및 운영을 위한 자동화와 데브옵스 방식의 도입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구현 전반에 걸친 노력이 중복됩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코드가 중복되고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간 분산되어 있어 트랜잭션 처리가 어렵습니다. 트랜잭션 구현 시 최종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하므로 모놀리틱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각각 고유한 로그 집합이 있는 여러 서비스로 구성되기 때문에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시스템에서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디버깅이 더욱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념과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1장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개요를 마칩니다. 다음 2장에서는 MSA 구성 요소와 사례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